비례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비례식이라는 것은 3대 4에서 3과 4를 비의 항이라 부르고 앞에 있는 것을 전항, 뒤에 있는 것을 후항이라고 부릅니다. 앞전 뒤후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자는 겁니다. 즉 3대 4는 6대 8. 이게 왜 같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3대 4라는 것은 4분의 3, 6대 8이라는 것은 8분의 6입니다. 근데 얘는 위아래로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3대 4는 6대 8을 잘 보니까 요 외항, 바깥쪽에 있는 항을 외항이라고 부릅니다. 외항에 곱하면 24가 되고 요 내항끼리 곱을 하니까 24가 되어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것을 전항, 뒤에 있는 것을 후항, 그리고 이 전체를 항이라고 부르고 바깥쪽에 있는 항을 외항, 안쪽에 있는 항을 내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의 성질은 뭐냐? B의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4대 5의 비율이라는 것은 5분의 4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더라도 이것은 똑같죠. 그래서 10분의 8이 되므로 결국 4대 5는 8대 10. 즉 여기다가 똑같은 2를 곱하더라도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B의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식은 성립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15 나누기 18에서 둘 다 3으로 이렇게 나누더라도 똑같은 수를 나누었기 때문에 식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즉 15대 18이 있으면 약분을 하자는 겁니다. 3, 6 이렇게 약분을 하면 이것이 같아진다. 이것이 B의 성질입니다. B의 성질을 이용해서 B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소수가 있으면 소수 대 소수가 있으면 즉 0.7 대 0.5가 있으면 한 자리이므로 얼마를 곱한다? 네, 10을 곱하면 0.7 곱하기 10은 7이므로 7 대 5가 되어서 자연수 B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수와 분수 같은 경우는 뭐를 곱하느냐? 두 분모의 공배수라기보다는 뭐죠? 예,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면 12가 되므로 12를 곱하면 3대 2가 됩니다. 자연수와 자연수인 경우는 공통적으로 있는 즉 최대 공약수로 두 식을 나누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20하고 30의 최대 공약수가 10이므로 10으로 나누면 2대 3이 됩니다. 소수 대 분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서 5분의 1을 0.4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 이게 항상 안 나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0.3 대 3분의 1 같은 경우는 얘는 0.3 대 3분의 1은 0.3333이니까 이것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분수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분의 3 대 3분의 1이고 10하고 3의 최소 공배수는 30을 다 곱하면 9 대 1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식의 성질은 아까도 얘기를 했는 것처럼 외항의 곱, 즉 바깥에 있는 곱과 안에 있는 곱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6 곱하기 10이랑 5 곱하기 12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는 성질, 즉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기 때문에 7 곱하기 12가 84, 2에다가 뭐를 곱하면 84가 되느냐? 42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2대 7은 12대 내 몸으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 배를 했느냐? 6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6배를 해주면 되므로 42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자, 초등학생과 어른의 동물론 입장료는 당연히 초등학생이 싸겠죠. 2대 3입니다. 즉 2대 3이고 앞에가 초등학생이고 뒤에가 어른입니다. 초등학생이 4,000원을 내면 어른은 얼마를 내겠느냐? 그러면 여기 얼마를 곱해졌느냐? 2,000원이 곱해졌으므로 여기도 2,000원을 곱하면 6,000원이 됩니다. 이게 좀 더 내용 계산하기는 쉽습니다. 비례 배분이라는 것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을 비례 배분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고 싶을 때 이것을 비례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한 수로 보시면 3대 2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3대 2라는 것은 전체를 몇 개로 나눠야 되냐면 3하고 2니까 5개로 나누고 그 중에서 앞에가 몇 개를 가져가느냐 5분의 3 뒤에가 5분의 2를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구슬 10개를 3대 2로 쪼개므로 전체는 5로 보면 앞에 애가 5분의 3 전체에 뒤에 애가 5분의 2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5분의 3은 6이고 10개의 5분의 2는 4가 되어서 6개, 4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 배분은 아주 중요한 계산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꼭 아셔야 됩니다. 응용문제 다잡기 1번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가 7대2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7대2인데 여기가 가로고 여기가 세로가 됩니다. 그런데 가로가 28일 때 세로는 얼마냐? 자, 몇 배가 됐죠? 예, 4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세로도 몇 배를 해야 되죠? 4배. 그래서 8c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예,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28을 하면 되므로 28 곱하기 8은 88이 64, 224가 되므로 224cm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응용문제 다잡기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문제 다잡기 2번입니다. 색종이 945묶음을 학생 수에 비에 따라 두 반에 나누어 주려고 한다. 두 반의 색종이를 각각 몇 묶음 줘야 합니까? 1반과 2반의 학생 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30대 33이므로 어떻게 한다? 공통적으로 있는 3을 약분합니다. 3 이렇게 되므로 10대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한다고 하였냐면 10대 11이면 전체는 몇 개가 되느냐? 2개를 더한 게 됩니다. 21이 되죠. 그러면 1반은 이게 1반이었죠. 이게 2반이니까 1반은 21개 중에 10개를 가져가는 거고 2반은 21개 중에 11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는 몇 개였냐면 945개였으므로 약분을 하면 84,5가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945를 하면 45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45니까 450, 11 곱하기 45니까 495가 되어서 1반은 450묶음, 2반은 495묶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응용문제 다잡기 2번입니다. 응용문제 다잡기 3번입니다. 가와 나의 곱이 200보다 작은 5의 배수일 때 비례식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 자, 그래서 가 대 6은 네모 대
나입니다. 가 곱하기 나가 달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므로 가 곱하기 나는 6 곱하기 네모가 됩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5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얘는 뭐죠? 여기다가 6을 곱했으니까 뭐의 배수가 돼야 되죠? 얘는 또 6에다가 뭐를 곱했으니까 6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5의 배수도 돼야 되고 문제의 조건에서 6의 배수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의 배수가 될까요? 라는 문제죠. 뭐죠? 예, 5의 배수이고 6의 배수니까 30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200보다 작은 거니까 200보다 작은 30의 배수는 180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18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 곱하기 나가 지금 얼마죠? 제일 큰 게 180이고 이것이 6 곱하기 네모가 되니까 네모는 얼마죠? 예,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응용 문제 다잡기 3번입니다.